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기술자가 한국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법률가는 없어요. 법기술로는 얼마든지 생사람 잡을 수 있습니다. 법기술을 요리조리 적용을 하면은, 그러나 그것은 법이 지향하는 정의구현, 공동체를 보존한다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 법기술을 가지면은 일제시대 때는 일제 밑에서 잘 살았고, 한국에 또 독재정권 들었으면 그 밑에서 잘하고, 또 혹시 김정은 정권이 들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법기술자는 많은데 법률가는 적다. 아니 거의 없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프로가 없는 거죠. 프로는 기술에다가 용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정이 있어야 그게 프로가 되는 겁니다. 프로가 돼야 아름답습니다. 법률도 아름답습니다. 법률 집행을 공평하게 하면은 그 판결문 읽어보면 참 문학적인 냄새가 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기술자의 법 집행은 치사하고 지저분하고 옹졸하고 살벌하고 아름다움이 없죠. 그러나 프로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왜냐? 거기에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 동정심, 균형감과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가가 한국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법률가 양성 교육 시험 제도가 기술자를 만들어내는 데 치중하고 영혼과 가슴이 있는 검사, 판사, 변호사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교도소에 가서 신문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유라에게 말 등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검사가 물으니까 박 전 대통령은 대가 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다 라고 거칠게 항변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정치 생활을 하는 동안 대가 관계로 뭘 주고받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수도 없는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가 관계로 돈을 받았다고 하다니 의의가 없고 그런 일을 하려고 제가 대통령을 했겠습니까? 제가 나라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업들이 밖에서 나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3년 반을 고생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그 더러운 돈 받겠다고?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엄정하게 단죄하는 것과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가지고 몰락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이건 법이 할 짓이 아닙니다. 법이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되는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되죠. 박 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임기 3년 반 하루하루를 노력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미르 KG에 낸 돈까지 뇌물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면 제가 쓸 수 있게 몰래 받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받겠습니까? 그 돈은 제가 한 푼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항상 현안이 있습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성금을 내거나 하는 것도 전부 뇌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삼성의 경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합병에 찬성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삼성에서 저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말이 없었고 저도 해줄 게 없었는데 어떻게 뇌물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 귀에 정정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이라는 언론이 만든 용어의 광풍 속에서 탄핵당하고 파면당하고 구속당하고 구속 6개월 기간이 끝나니까 또 구속을 연장을 하고 이 첫 출발은 탄핵인데 이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적당한 사람이 정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었던 배보윤 씨, 이분 변호사입니다. 헌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 탄핵 자체가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 헌법재판소에 공보관으로 몸을 담았던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 내용은 다른 변호인이 하는 이야기와는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선 탄핵 소추 의결서가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것도 미리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주었다. 첫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탄핵 국회가 3분의 2 의결로 통과시킨 그 탄핵 소추 의결서가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왜냐? 그게 적혀 있는 건 검찰 공소장과 기사 스크랩 뿐이었다는 거죠. 국회가 별도로 조사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과 기사는 그 증거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물론 증거로 채택이 됐지만 그게 증거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왜냐? 확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국회가 확인을 했어야지. 국회가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객관적 입장에서 확인하고 이건 아니고 이거는 맞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체적인 독자적인 탄핵소추 의결서를 만들었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는데 이번 탄핵 과정과 추사가 한국의 법치 수준을 전 세계에 폭로를 했습니다. 허우대는 크지만 정신은 아주 어리구나. 한국의 법치가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폭로했다는 이야기죠. 배보윤 공보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이다. 직무와 관련해 내란 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고 거기에다 선출된 것을 뒤엎을 만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 탄핵을 한다는 것은 내란 외환죄 같은 반역죄를 저질렀을 때 하는 것이지 이 정도 사안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왜냐? 대통령이 직접 뽑은 사람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잘못을 해야 되는데 과연 최순실 스캔들이 거기에 해당하느냐? 배보윤 전 공보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의 협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당시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돼 있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 미 하원에서 탄핵 의결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연구를 했더니 탄핵 소추 의결서는 300쪽이 훨씬 넘었고 하원에서 자체 조사한 증거들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담겨 있었다. 대한민국 국회는 뭐가 그렇게 급했든지 검찰의 공소장과 언론의 보도, 그것도 과장된 게 많았습니다. 그걸 근거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어떻게 헌법재판소는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8대 0으로 통과시켰느냐. 통과시킨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다시 뇌물죄를 만들어가지고 인권 유린적 재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법치국가냐. 대한민국의 법률 기술자들은 어찌 여기에 대한 의견 표명이 없습니까? 변호사 단체는 뭘 하는지 정말 신비롭습니다. 침묵하는 게. 저 같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떠든다는 게 좀 허무하기도 합니다.